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제가 미주부 채널을 시작한 지 10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목표한 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또 제 포트폴리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2월 26일에 업로드했었던 이 영상 기억나시나요? 미국 증시가 버블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3가지 징후라는 기사에 대해서 13가지 경제지표를 보면서 직접 같이 알아보자고 했었던 영상인데요. 제가 이 영상을 2월 23일쯤에 긴급 편성하면서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증시가 크게 하락하기 전이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영상에서 나오는 여러 경제지표들을 보면서 진짜 기술주들 하락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에이 설마 하면서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잠깐 이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나스닥 지수 변화인데요. 자, 이날이죠. 이때까지는 나스닥이 큰 하락을 하기 전이었잖아요. 제가 이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에이 설마 아니겠지, 증시 하락 얘기는 전부터 있었잖아 하면서요. 자, 멤버십 게시판에는 그 다음 날인 2월 24일에 이 영상을 올린다는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글을 다시 보니까 좀 허탈한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즘 증시가 너무 오락가락해서 불안하시죠? 라고 하면서 증시가 버블이라는 징후라는 기사에 대해서 이런 경제지표들을 보면서 우리가 직접 판단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이런 글도 써놨네요.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면 다 제각각이잖아요. 지금처럼 불안할 때일수록 공부하면서 우리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판단 기준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 이날 뺐어야 했는데 뭐 다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이날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나스닥이 무려 3.5%가 빠지면서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폭락하기 시작했죠. 이 영상이 올라간 날이 2월 26일이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또 너무 늦게 올렸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아, 정말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쉬운데요. 결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거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만 했지 실행에 옮기진 못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좋은 경험했고요. 다 지난 일 생각해봐야 속만 쓰리니까요. 저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주부 채널 초기 주주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2020년 5월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 미국 주식에 10억 원을 투자하는데 매달 4천만 원씩 2년간 분할 매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제 10개월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한 번에 다 투자하지 뭘 굳이 나눠서 투자하냐라고요. 자, 왜냐하면 이번 하락장과 같은 큰 조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워렌 버핏과 같은 투자의 대가들도 시장은 예측할 수 없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자, 어쨌든 목표대로라면 현재까지 총 4억 원을 투자했어야 하는데요. 2월 달에는 제 포트폴리오에 약간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일부 매도하고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들도 있고요. 또 평소에 비싸다고 판단해서 사지 못하고 있었던 종목들은 이번 하락장에서 매수한 종목들도 있는데요. 자,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또 어떤 종목을 매도했는지 알아보고 결과적으로 누적 투자 금액이 목표대로 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공개했었던 계좌 현황이었는데요. 지난 12월과 1월 계좌 현황이었습니다. 지난 12월까지 투자 금액은 2억 7,800만 원 정도였었고 평가 손익은 1억 2,6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평가 수익률은 45%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까지 투자 금액은 3억 원 정도였고요. 평가 손익은 1억 8,700만 원으로 12월 대비 한 6천만 원 이상 증가했었고 평가 수익률도 62.35%로 증가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2월부터 유망주 포트폴리오라는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운영했었는데요. 오른쪽이 1월 계좌 현황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이 좋았었죠. 한 달 만에 수익률이 48%로 올라가면서 수익 금액도 3,300만 원이 좀 넘었습니다. 특히 이 유망주 포트폴리오 계좌는 2월 달에 좀 변화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쪽에 GW 파마시티컬스를 한 80% 정도 수익 실현하고 모두 매도했습니다. 매도한 이유는 GW 파마시티컬스가 인수합병 발표가 나면서 주가가 220불 이상으로는 상승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얘를 매도하고 다른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해 줬는데요. 평소에 주가가 너무 고평가라고 생각했었던 종목들이었는데 이번 하락장에
사모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매수하기 시작했는지도 뒤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월 달에는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느라 일부 매도한 종목들도 있었고 새로 편입시킨 종목들도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는 거의 매도 없이 매수만 해왔었는데요. 이 정도 금액을 매도해서 수익 실현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매도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수익 실현 현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이 메인 포트폴리오의 수익 실현 화면인데요. 매도 금액은 2,870만원 정도 됩니다. 손익 금액은 368만원 정도로 매도 시 수익률은 14.77%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유망주 포트폴리오 수익 실현 화면인데요. GW 파마스티커스를 전량 매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메인 포트폴리오보다는 매도 금액이 더 많은데요. 총 매도 금액은 6,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손익 금액은 한 2,800만원 가까이 되고요. 매도시 수익률은 73.32% 정도 되네요. 그래서 현재 계좌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계좌 기준 날짜는 3월 10일입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한 2-3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간차가 조금씩 있을 수는 있는데요. 1월에 공개했었던 손익 금액보다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우선 메인 계좌의 총 매입 금액은 3억 1,300만원 정도로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누적 매입 금액은 1,200만원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평가 손익은 1억 800만원 정도 되고요. 평가 수익률은 34.6%입니다. 그리고 유망주 포트폴리오 계좌에는 GW 파마스티커스를 전량 매도했고 새로운 종목들을 많이 매수하면서 총 매입 금액이 거의 1억 원 가까이 됐는데요. 지난달 누적 매입 금액이 6,900만원 정도였는데 약 3,100만원 정도 매입 금액이 늘었네요. 먼저 온트랙이란 기업을 조금 매수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하락한 유망주 발굴 코너에서 등장했었던 기업이었죠. 이 종목은 큰 고객을 잃었다는 뉴스로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했었던 기업이었는데요. 온트랙이란 기업의 실적 대비 가치 평가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하락했다는 판단이 들어서 재미로 조금 매수해 봤습니다. 매수한 지 한 이틀 만에 수익률이 한 27% 정도로 올라가긴 했는데요. 그냥 재미로 조금 매수했고 오래 보유할 생각은 없는 종목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그리고 그 외에 매그나나 스킬즈, 트림블 같은 기업들은 모두 계속 보유 중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최근에 매수한 종목들인데요. 티커가 FCNA라는 기업은 스펙 기업인데 핀테크 기업과 합병 소식이 있었던 기업입니다. 멤버십 게시판에서는 제가 매수할 때 말씀드렸었죠.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10불 정도의 가격이면 주가라 걱정도 없고 밸류에이션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했는데요. 이 기업도 영상으로 한번 다뤄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비싸서 매수 안 하고 있었던 텔라닥이나 페스틀리 같은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세렌스나 프로트랩스 같은 기업들도 이번 하락장에서 새로 매수한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계좌의 누적 매입 금액은 4억 1,265만원 정도 됩니다. 지난달보다는 약 4,360만원 정도 더 증가했네요. 2월 달에는 수익 실현으로 매도한 종목들도 있으니까 실제로는 최근 하락장에서 그동안 비싸서 매수 못했던 종목들을 줍줍했는데요.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현재까지의 목표 투자 금액은 4억 원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목표한 금액보다는 조금 더 투자를 했네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번 하락장을 평소에 못 사던 종목들의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았고요. 가치주나 시장 방어주의 비중도 조금 늘리면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방어적으로 리밸런스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포트폴리오의 전체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먼저 메인 포트폴리오의 현재 수익률이 34.6% 정도 되고요. 유망주 포트폴리오 계좌는 GW 파마스티커스를 전량 매도하고 새로운 종목들을 매수하면서 현재 마이너스 3.6% 정도 손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포트폴리오의 수익 실현으로 약 370만원 정도의 수익금과 유망주 포트폴리오의 수익 실현으로 약 2,790만원 정도 수익금을 합쳐서 계산해 보면 제 포트폴리오의 전체 수익률은 한 33% 정도 되고요. 수익 금액에 대한 평가 금액은 1억 3,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난달과 비교해보면 이번 하락장에 수익 금액이 많이 빠져있죠.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기업들을 좋은 가격에 많이 샀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티커 색깔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번 하락장에 추가 매수했었던 종목들입니다. 태양열 ETF인 탄이나 3D 프린트에 투자하는 PRNT ETF도 추가 매수했고요. 유니티나 ARKG ETF 그리고 세일즈포스도 이번 하락장에 추가 매수했습니다. 또 고배당 ETF죠.
변동성이 작은 QYLD ETF도 시장 방어 개념으로 추가 매수했고요. 티커가 EXPC인 스펙 기업도 추가 매수했습니다. 미주부에서 다뤘었던 기업이었죠. 그 외에 최근 하락장에 매수한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바티스나 트림블, 매그나, 그리고 엘스루 해리스나 로키드 마틴과 같은 기업들을 매수했는데요. 자, 이쪽에 보시면 가치주나 방어주의 개념으로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러다인이나 팔란티어, 세렌스, 프로토랩스, 페스틀리, 텔라닥 같은 기업들은 그동안 이 기업의 실적이나 미래 성장성 등을 고려해도 개인적으로는 고평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종목들인데요. 이번 하락장에 줍줍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20-30% 하락했다고 가격이 착해진 게 아니고요. 해당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가치평가를 해보면서 분석하고 매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온트랙은 재미로 한번 사봤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2월 총 매입 금액이 81,836달러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3월 초 이번 하락장까지 포함한 매입 금액입니다. 그냥 영상을 제작하는 날인 3월 9일에서 10일 정도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2월에 매도한 종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매도 종목 수가 많진 않죠. 먼저 GW 파마슈티컬스의 매도 금액이 55,657불로 가장 크고요. 퓨어 스토리지는 절반 정도만 매도했습니다. 기술주 비중 조절이라기보다는 제가 보유한 기술주들 중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썩 마음에 들지 않거나 독보적인 기술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 종목들의 비중을 그냥 좀 축소한 것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포트폴리오 정리 차원에서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의 전체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가 손익 기준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테슬라가 최근에 조정이 크게 왔었죠. 600불 밑으로 하락했을 때 조금만 더 하락하면 매수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쳤네요. 그리고 2위는 투식스고 3위는 와이마입니다. 4위는 루미나고요. 5위는 구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6위에 제트 ETF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항공산업에 투자하는 ETF로 작년 하반기에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서 추가한 종목이었죠. 자, 그리고 7위는 이빅스인데요. 이빅스도 최근에 좀 안 좋은 소식으로 하락폭이 컸었죠.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공유해 드렸었는데요. 이빅스는 제 포트폴리오에서 보유 비중이 1.26%로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냥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위가 슈레딩거고요. 9위가 ASML이고 10위가 어웨이 ETF입니다. 얘도 여행산업에 투자하는 ETF죠. 마찬가지로 작년 말에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자는 영상을 제작하면서 담았었던 ETF인데요. ETF인데도 불구하고 제츠 ETF와 함께 수익률이 좋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한번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온트랙은 그냥 재미로 사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이닉스도 이번에 새로 매수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오래 들고 갈 종목이라기보다는 워낙 실적 대비 주가가 싸다고 생각해서 그냥 조금 사봤습니다. 자,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기술주들의 하락이 심했었죠. 자, 제 포트폴리오에서는 엔비디아나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그리고 아마존이나 세일즈포스, 그리고 퓨어 스토리지까지 수익률이 플러스였다가 이번 하락장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기업들입니다. 퓨어 스토리지는 비중 축소를 했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그리고 암웰이나 썰트라 같은 기업들도 이번 하락장에서 하락을 많이 한 종목이네요. 일단 얘네들은 추가 매수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종목들 살 게 많아서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산 애들이 텔레닥이나 페스틀리, 노바티스 같은 종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테러다인이나 로키드 마틴, 팔란티어나 세렌스 같은 기업도 새로 매수했고요. 프로토랩스나 유니티 같은 기업들도 지금 현재 계속 분할 매수 중인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에 대분류별 보유 비중에 좀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쪽에 가치주와 방어주를 이번 하락장에서 새로 매수하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정리해보고 또 복귀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경기 순환주를 작년에 조금 더 매수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업종별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비중에서 전기자동차 산업에 투자한 비중이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업종은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최근에 우주방위 관련주를 매수하면서 이쪽 비중이 좀 커졌죠. 2월 말부터 최근까지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Risk comes from not knowing what you are doing.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데서 리스크가 온다는 뜻이죠. 제가 이런 영상을 기획했었던 이유도 우리 스스로가 판단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취지로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묻고 질문하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누군가에게 묻고 상담받는 것보다는 스스로 공부해서 판단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미주부 채널에서도 자주 얘기했었죠. 전문가 말도 믿지 말고 저 같은 유튜버도 믿지 말라고요. 믿을 건
나 자신뿐입니다. 미주부 채널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돕는 채널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